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들을 대할 때 이 남자가 나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자인지, 나를 잘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상대방을 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남자들은 여자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심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 접근할 때 남자들은 그냥 여자를 작업하려고만 하지 아무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자랑 무조건 잘해 보려고 하는데 그 잘해 보려고 하는 방식이 남자들마다 그냥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이대는 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갖다 바치는 놈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돈으로 해결하려는 놈들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으로 어떻게든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남자들의 어떤 자존감의 크기에 따라서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일단은 근데 남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드리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불안감들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잘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날리는데 이 테스트는 딱 3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솔직한지, 일관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여자들을 두려워하고 나약하지 않는지. 긴장되고 맨날 죄인처럼 행동하게 되면 '아 얘가 왠지 속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런 3 가지 포인트로 테스트를 합니다. 만약 테스트에 걸려들거나 그런 행동의 남자들의 모습이나 여자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과민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막 땀을 흘려. 제가요 나이가 몇 살이더라. 아 나이가 중요한가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덫에 걸린 쥐처럼 행동을 해요. 그냥 얼굴이 시뻘개진다든가 과민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남자들은 그런 행동을 할 거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상처를 받거나 화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 이것도 에 걸려들었을 때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오빠 되게 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노는 사람이라니.' 하면서 막 상처받는 것처럼 행동한다든가 화난 것처럼 행동한다든가 뭔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다 테스트에 걸려든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테스트가 나온다라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행동 태도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떤 회사에 적응을 하려고 하면은 그 회사가 어떤 내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잘 적응을 해 보려고 하는 행동 태도이기 때문에 남녀 간에서는 이런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호감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건데 남자들은 이런 것들을 압박이라고 느끼고 어려운 테스트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테스트잖아, 테스트.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괜히 테스트를 받고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무너지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너지는 애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 여자들은 테스트를 한다. 내면 세계에선 그렇게 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흔히들 듣게 되는 질문들이 뭐냐면 "몇 살이냐?"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왜 당황하는지 알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남자들에게 "근데 저기 혹시 몇 살이세요?" 그러면은 왜 당황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나이를 얘기를 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들을까 봐 거절을 당할까 봐 남자들이 몇 살인지를 갖다 속이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되게 20대 초반처럼 보이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30대 후반이라든가 그러면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남자들이. 그래서 솔직해지지 못하고 뻔히 나올 말이 "아 나이가 너무 많으신데요. 저는 너무 어려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포기를 해야 될까 봐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겁을 내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로 여기는 겁니다. "오빠 바람둥이 아니에요?" 혹은 "선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 오빠 바람둥이 아니에요? 선수죠?"라고 얘기하면 왠지 바람둥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야. 여자들이 말하는 게 뭐든지 남자들에게는 다 평가로 들리는 거죠. 왠지 바람둥이처럼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선수면은 이 여자가 나를 안 만나 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난 바람둥이 아니다. 선수 아니고 내가 지고지순한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너무 피하라면서 이 관계는 또 매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라이즈성을 잃어버리는 행동들은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예민하게 하고 설명을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행동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뭔가 주저리주저리 핑계를 대고 설명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행동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남자들이 뭔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여러분들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뭔가를 주저리주저리 떠들어서 상대방을 뜯어고치려는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납득시키려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프레임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빠 클럽 나이트 자주 다녀요? 오빠 완전 잘 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계심을 표현하는 행동인데 남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왠지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 여자가 나를 안 만나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계심인데 제가 늘상 얘기해 드리지만 이런 경계심 어린 얘기라든가 뭔가 버릇없는 행동들은 무시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죠." 뭐 "왜 물어보시는데요?" 라고 역질문을 하신다든가 "나이가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나이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차이보다도 사실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더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면서 나의 프레임을 더 보여준다든가 내 프레임을 보여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동들이 중요한 거지 상대방에게 쩔쩔매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막 예민하게 행동하고 설득하고 "아 저 바람둥이 아니에요. 아 저 되게 엄청 일편단심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행동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해 드리면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네. 아니요."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요."로 얘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걸려드는 거예요. "네. 아니요."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몇 가지 이제 고전적인 처리 방식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장하기. "몇 살이에요?"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클럽 나이트 자주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아 저 클럽에 살아요." 거기 가 보면 텐트 쳐 놓고 사는데 나중에 놀러 오면은 저 말씀하시면 알아요. 그러면 "아 진짜냐?"고 막 그러는데 "아 농담이죠. 이건 믿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 어차피 진짜로 얘기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 "아 진짜 믿을게요."라고 하면은 그때 진짜로 얘기를 해 준다든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작업남들이 처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뭔가 과장을 한다든가 무시를 한다든가 제가 얘기했지만 되물어 본다든가 이 세 가지로 테스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초보자들이 처리하는 테스트 처리법과 프레임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뭔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랄까? 좀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요 과정은 고급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해 드리면 상대방은 우리에 대해서 그냥 파악하고 싶을 뿐이고요.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뭔가 너무 많이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태도만 안 보이면 돼요. 그냥 별로 흥미 없으면은 얘기 안 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초보자분들에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적인 테스트 처리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과장을 한다거나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무시를 한다거나 화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무튼 별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처리를 하면 되는데 남자분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예민해서 '아 걸리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진땀 흘리면서 '아 이거 완전 선생님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태도가 문제지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얘기를 해 드린 게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의 프레임이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 봤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주도권 싸움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을 알아가 보고 싶은 단계가 있고 따라서 우리 프레임적으로 보면 나중에 기술적으로도 배우겠지만은 상대방에게 먼저 나의 기준을 전달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행동이에요. 선빵을 날리는 게. 왜냐면 내가 어떤 기준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맞추려고 할 거고 말이죠. 왜냐면 카테고리화라는 행동 자체가 상대방을 까거나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진짜 그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한 기준이나 철학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리드가 되고요. 만약에 리드가 되지 못하면 상대방을 쫓아다니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프레임은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